네, 이재명 대통령이 3시간 전쯤 도쿄에 도착을 해서 일본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한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압박을 이어가는 배경과 한일, 한미 회담의 쟁점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에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이었는데 우리 군이 경고 사격, 도발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군은 이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MDL 침범에 따른 경고 사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상당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을 저는 신뢰합니다. 네. 사실 보면 북한은 이제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 비무장지대 일대의 장벽이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지뢰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남북 간의 이 차단선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요, 여러 차례 북한군이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우리 측이 경고 사격 또 그렇게 해서 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측 주장은 자기들이 사전에 유엔사 측, 북한은 미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미 측에 사전 통보하고 통보 하에 정상적으로 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군이 도발을 했다라고 지금 사실과 다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에 따라서 아무리 통보를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넘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했고 경고에 응하지 않자 경고 사격은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저 앞쪽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유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 와중에 한국에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의도적인 도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한미연합연습, 이게 방어적이고 연례적이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북측에다 사전 통보를 하고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와서 참관을 해라. 이렇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북한이 와서 참관한 적이 없어요. 예. 네. 북한의 주장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어 연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연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이 도발을 했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적반하장이고 북한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자위권 행사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단순한 남북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둔 한일 관계, 한일 회담 때문에라도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겠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조금 더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기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봤지만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또 한미 연합연습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좀 실망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좀 흔들어 보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적어도 한일,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한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뭔가 사전 예고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소식도 짚어볼게요. 북한이 최근 대남 확성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긴급 문자를 통해 알렸는데 지금 이게 섣부르고 잘못된 상황 파악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합참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방금 봤는데 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 철거에 대해서 사실은 김정은이 굉장히 마음으로 기뻐할 거예요. 네. 아주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세우고 철거하는 게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상당히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뭔가 찬물을 끼얹
뛰어넘고자 하는 뭐 남측의 그 조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그걸 뭐 받아들여서 우리도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 심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또 그걸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했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전기가 없고 북한이 아무리 방송을 해봐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우리 군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북한 행동을 주시하고 대응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끝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지난 6월 대선 후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또 외교, 안보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외교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덕을 보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외교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약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어서 뭐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다른 나라 대통령 앞에서 면박 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뭐 필요하면 가랑리 이미지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 속에서 우리 어떤 카드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 네. 그건 안보 환경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동맹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라. 그 연장선상에서 국방비를 늘리려는 얘기거든요. 이미 나토의 국방비를 5%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늘리는 걸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위력을 늘리는 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동맹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미국도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의 역량을 늘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안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제공해주는 해구산 확장 억제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도 잠재적 역량, 이를테면 플루토늄의 재처리라든지 또는 농축 퍼센트를 늘리는 거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지만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북한 한미 간의 과거에 미사일 협정을 완화하면서 우리의 역량이 강화됐고 그것이 대북 그다음에 대외 억제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는 그런 합의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성이나 실효성을 강화하고 또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